장마가 지나가니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정말이지 요즘 더위는 동남아를 방불케 해서 시원한 물회가 유독 생각나던데요. 그래서 저는 어디 괜찮은 물회가 없나 찾던 중 가성비 좋은 물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물회가 1인분에 만원 중후반에서 2만원 초반 정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찾아낸 곳 역시 인당 약 2만원꼴로 다른 횟집의 물회와 비슷한 가격이지만 물회에 딸려 나오는 안주가 무려 9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뭐 번데기나 삶은 고등, 콘치즈 이런 게 아니고 생선의 초밥, 오징어 튀김, 우동 요리, 해무침 등 하나하나 알찬 안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곳을 발견했는데 제가 안 가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매력있다고 느꼈고 호불호가 갈릴 부분도 보였기에 이런 부분 싹 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물회 하나 시키면 알찬 안주가 줄줄이 나오는 오늘의 횟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미소네입니다. 미소네는 사당에서 오랜 시간 장사해온 횟집으로 듣기로는 단골 손님의 비중이 특히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방문하려 했던 금요일 저녁은 당일 예약이 어렵지 않을까 했지만 다행히 빈자리가 있어 당일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벽에 있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생선회와 라면, 튀김 등 한국식 횟집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었고 노포 횟집에서 종종 목격되는 고등어 초조림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노포 횟집의 고등어 초조림은 대중적인 맛보단 개성이 강한 편이라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이따 기회가 되면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앞서 언급했듯 물회를 주문했는데 물회는 소, 중, 대가 있었거든요. 보통 대짜를 3명이서 먹는다고 하는 걸로 봐선 소짜는 2명이서 술안주, 중짜는 2명이서 푸짐한 양, 3명이 술안주, 대짜는 3명이 푸짐한 양, 4명이 술안주 할 양 이런 식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날 4명이었던 저희는 7만원에 판매하는 물회 대짜를 주문했고요. 주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횟집의 매력인 안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주는 총 3회에 걸쳐 나오는 편인데 저희는 썸네일을 위해 한 번에 요청했지만 리뷰는 나오는 순서에 맞춰 진행해 볼게요. 우선 처음엔 죽을 비롯해 오징어 튀김, 해무침, 두부튀김, 생선조림, 닭통집 양파볶음, 생선 서덜구이 이렇게 7종이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나온 것만 봐도 알찬데 아직 안주가 2개나 더 남았다고 하니 물회를 보기 전인데도 가격 대비 만족스럽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렇게 나온 안주는 빠르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속을 풀어줄 야채죽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죽은 되직하며 찰기가 강하기보단 다소 촉촉한 편이었으며 맛있게 조미되어 있고 간도 적당해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죽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부튀김도 먹어봤는데 두부튀김은 눈으로 봤을 땐 탕수육 소스에 튀긴 두부를 버무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스는 탕수육 소스에 달달 새콤해서 새콤이 빠진 달달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비주얼 때문인지 고구마 마탕이 떠올라 탕수육 소스와 고구마 마탕이 섞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바짝 튀겨 식감이 생긴 두부와 달달한 소스의 조합이 별미였던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먹은 생선조림은 그렇게 짜지 않고 조림의 달큰함이 가볍게 생선을 감싸고 있었고요. 생선은 숭어로 추정되었는데 적당히 밀도감이 있으며 씹는 맛이 있었고 그러면서 살은 또 부드럽고 실해서 4명이서 술안주하기 괜찮았죠. 그렇게 다음 안주를 리뷰할까 했지만 메인으로 나온 물회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일단 물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물회 대짜입니다. 보시면 대짜라는 이름에 걸맞게 큰 그릇에 해산물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었는데요. 뒤에 나올 안주인 우동 요리와 초밥까지 해서 이 구성이 7만원이라니 서울에서 이 가격에 이 구성이라는 게 가성비적인 측면에선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날 물회에는 방어로 추정되는 어종과 자숙낙지, 배, 멍게, 삶은 생선 내장, 문어, 오이, 오징어 튀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구성은 비교적 무난한 편인데 물회에 튀김이 얹어진 건 조금 많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잘 어울릴까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아래에 있는 육수와 해산물을 잘 섞은 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튀김은 상당히 바삭했어요. 육수에 닿았다고 해서 금방 물러지지 않아 새콤달콤한 육수와 해산물 사이에서 바삭함을 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외로 잘 어울린다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간 회는 식감이 단단하기보단 적당히 부드러웠고 비린내 없이 새콤달콤한 육수 속에 생선의 담백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 멍게는 바다 내음을 주었고 문어와 낙지는 쫄깃한 식감을, 생선 내장 역시 쫄깃한데 두 종류보다는 더 씹는 맛이 있어 꽤나 식감이 다채로운 물회이지 않나 싶었죠. 그런데 물회는 내용물도 내용물이지만 육수의 맛도 중요하잖아요. 이곳의 육수 맛은 본론부터 말하자면 맛이 괜찮았습니다. 우선 고추장의 텁텁함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단맛이 가벼우며 부드럽게 있었고 그 단맛 위에 새콤함이 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 자체의 설명만 들었을 땐 맛이 조금 순하고 연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맛은 또 진한 편이라 여러 해산물 고명과 오징어 튀김에 육수 맛을 충분히 입혀줘서 육수와 내용물이 따로 놀지 않아 좋았죠. 개인적으로 가성비에 중점된 식당에 가면 맛에 있어 기대치가 높진 않은 편이었는데 이곳 물회는 고추장의 텁텁함 없이 깔끔하며 맛이 좋고 의외의 구성인 튀김이 위트를 주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물회를 먹다 보면 우동 요리야 초밥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물회에 포함된 안주는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3~4명에서 물에 침 하나 넣어치면 단품 물회를 먹을 때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물회의 알찬 안주가 9종이나 제공되고 그렇다고 해서 물회의 양이 적거나 구성이 부실한 것도 아니라 가성비에 있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뒤에 나온 음식도 마저 맛을 보고 앞에 나왔던 안주도 간단하게 리뷰해볼게요. 우선 물회 다음으로 나온 건 생선의 초밥이었는데요. 생선은 방어로 추정되는 어종과 참돔, 광어가 얹어진 초밥 총 10개가 제공되었습니다. 밥의 모양이나 회를 보면 노포 스타일로 초맛과 단맛이 어렴풋이 만나 조금은 투박한 초밥 맛을 보여주었지만 이건 이거대로의 매력이 있어 초밥이라는 음식보단 노포 횟집 하면 떠오르는 음식 딱 이런 느낌으로서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초밥을 먹다 보면 우동 요리도 나오는데 전분으로 걸쭉하게 만든 소스에 숙주와 팽이버섯이 들어가 있고 이걸 잘 삶은 우동면과 비벼 먹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맛은 중국집에서 파는 잡탕밥 있죠. 잡탕밥 소스의 순한 맛 버전으로 간이 세지 않고 맛도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밍밍한 건 아니라 이건 이거 나름대로 맛있게 먹었어요. 이곳의 음식을 보면 술을 마시는 공간이라고 해서 간을 세게 한다거나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간이 부드럽고 적당해서 어떤 걸 먹더라도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안주인 닭똥집 양파볶음은 그냥 닭똥집과 양파의 간을 살짝 하고 기름에 볶은 예상 가능한 맛이었고요. 오징어 튀김은 물에 들어간 것과 같은 걸로 튀김옷이 두툼하고 아주 바삭했죠. 그 다음으로 생선 서덜구이는 적당히 소금 간이 되어 입이 심심할 때 뼈를 피해 살코기를 골라 먹기 좋아 보였고 해무침은 도톰한 생선회가 부드럽게 씹히며 깻잎의 향긋함과 초장의 새콤달콤함이 어우러져 이 역시 술안주로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물회 안주를 어느 정도 먹은 저희는 또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옆 테이블에 계신 오랜 단골이자 회사랑 구독자분이 이곳은 고등어 초조림이 정말 맛있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단골만 아는 꿀팁도 알려주셨는데 이 고등어 초조림은 추가 금액 없이 초밥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먹는 것보다 초밥으로 먹는 게 훨씬 맛있다고 해서 저희는 단골 손님이자 구독자분의 꿀팁대로 고등어 초조림을 초밥으로 주문했습니다. 고등어 초조림 초밥은 총 10피스로 나왔고요. 위에는 파, 초생강, 날치알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인지 아까 보셨나요? 지금 이게 단돈 10,000원입니다. 물론 노포 초밥 스타일이지만 고등어 초절인 초밥 10개를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니 가성비에 대한 감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포의 고등어 초절임은 취향이 갈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일단 이것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붉은살 숙성회를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맛있게 드실 맛이었어요. 일단 고등어 초절임은 숙성이 꽤 진행된 상태로 생선의 비린내가 아닌 숙성된 고등어에서 나는 향이 꽤 있어 숙성회를 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비린 것에 예민한 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숙성회를 꽤 즐기고 장기간 숙성된 회도 평소에 종종 접하셨다면 맛있게 드실만한 퀄리티라고 보았죠. 이날 고등어는 상당히 기름졌는데 요 근래 잡힌 고등어 중 기름이 좋은 게 꽤 많아 제철이 아닌 시기임에도 이렇게 기름진 게 아닐까 싶었고요. 그리고 이 고등어는 지방도 지방이지만 초생강과 파의 알싸함과 산뜻함이 숙성된 고등어의 맛을 잘 정돈해주며 감칠맛과 고소함을 주어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노포 스타일 초밥이라 초밥으로서 그 맛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고등어 초절임과 파, 초생강의 조합이 좋아서 밥이 주는 아쉬움도 싹 커버가 되고 오히려 밥과 반찬처럼 너무 잘 어울려서 이 고등어 초절임은 초밥이라 더 맛있게 느껴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방문하셨을 때에도 고등어의 지방이 이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숙성회에 익숙하시고 붉은살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만원의 행복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이 땡겨서 5,000원에 파는 라면도 주문해봤는데요. 이 라면은 고춧가루와 양파, 파 등을 넣고 끓인 라면으로 분식점에서 끓여주던 그 맛이 떠올라 맛있게 먹었지만 조금 더 칼칼한 맛이 강조되었다면 횟집의 매운탕을 대체할 정도로 매력적인 맛을 전해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당 미소내에서 만족스럽게 음식을 즐겼는데요. 높은 물가 상승과 서울이라는 지역 특성상 좋은 가격의 식당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요즘이었지만 이렇게 가뭄의 단비처럼 가성비 좋은 곳이 있어 만족하며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만 역시 오랜 시간 장사해 오셔서 그런지 물에도 그렇고 안주들도 맛이 괜찮았죠. 물론 안주의 퀄리티가 빼어나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가격에 이 퀄리티란 점에서 만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족함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날 음식을 즐기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물회에 넣어 먹을 면사리도 같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딱 이 정도로 큰 아쉬움이랄 것도 없었죠. 저는 물회도 좋았지만 초밥으로 즐긴 고등어 초절임이 특히 마음에 들어서 또 간다면 이 고등어 초절임을 꼭 주문할 것 같습니다. 단 고등어가 아직 철이 아니다 보니 제가 먹었던 것처럼 기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입장벽이 다소 있는 숙성 정도였다는 점, 이 두 가지만 유의해서 고등어 초절임 주문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